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이 강의는 나는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IT를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IT라고 하면 보통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전문성 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IT라는 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구나, 이게 은근히 재밌는 얘기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데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가볍게 어떻게 우리가 IT를 접근해야 되고 IT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제 소개도 좀 간단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아예 비전공자 출신이고요. 처음 이제 제가 IT를 접하게 된 거는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 수업을 제가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대학을 다녔을 때.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병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업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정말 유행했어요, 그 병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병에 걸려서 다양한 창업을 도전을 했었고,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처음 그 창업을 도전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사람들 모아서 으쌰으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처음에는 IT는 아니었고 제조업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구라거나 좀 이렇게 목업이 필요한 건 제조업 쪽을 건드려 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저는 돈이 없었고 학생 이제 막 졸업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보다가 IT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과 내 머리만 있으면 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으로 IT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았습니다. 개발자분을 모시고 디자이너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개발자분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획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만들려던 서비스는 캘린더 쪽이었어요. 달력을 만들 때 내 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너무 드문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정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역시 일정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캘린더의 주 기능은 공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개발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무기냐면 인터넷이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사실 우리 뒤져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비전공자들은 사실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지만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올 거야 라는 또 나름의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 자신감이 있었고요.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세로줄과 가로줄을 이용하여 정렬된 데이터 모델에 사라사라 뭐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키백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DBA 테이블이 뭔지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DBA 테이블을 쓴 그 개발자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DB랑 테이블이 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고,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마 다 듣고 계신 말일 겁니다. 자, 무슨 말을 들었냐면, 원영님, 그러면 파이썬을 배워봐요. 이런 얘기. 파이썬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텐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C 언어를 배워봐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자바를 공부해봐요.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 C, 자바, 파이썬. 근데 들으면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개발자가 되려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안 배우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2012년도, 13년도에는 거의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 방향밖에 없나 보다. 그 길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부터 자바를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C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HTML, CSS 보고 JSP 보고 AJAX 보고 자바스크립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좀 한계를 느끼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게 맞나?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NHN Next라는 학교가 있었고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생의 코스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배웁니다. C부터 다시 배우고 자바 배우고 확률 통계 알고리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공부하고 웹,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하둡 이런 거 혹은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 웹 서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쭉 학습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과연 기획을 할 때 쓴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2012년도에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기획 일을 했어요. 물론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언어들을 사용을 했죠. 어찌됐건 스위프트도 쓰고 자바도 쓰고 파이썬도 썼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기획을 했을 때는 제가 C 언어의 포인터의 개념을 가지고 개발자분과 대화해 본 경험이 없어요. 왜 저는 그 당시에 C를 배워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왜 비전공자들은 개발 지식을 강요받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기술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산업군을 계속 침범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IT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의 손목을 놓고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죠? 지금 시계, 그죠? 시계 회사들은 사람들의 손목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또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액세서리 회사들, 그죠? 팔찌, 사람들의 손목을 놓고 경쟁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은 팔찌 회사도 시계 회사도 아닌 IT 기업에서 시계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죠? 심지어 지금은 더 잘 팔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IT 비즈니스 같은 경우,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군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뺏어오려고 침범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진 않든 IT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IT 기술은 그 속도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너무너무 빨라요. 자, 얼마나 빠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유산업의 기술 변화에 어떤 핵심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건 몇 년마다 한 번씩 변할까요? 농업 생각해볼까요? 쌀이라는 거, 벼라는 건 몇 년마다 한 번씩 변하나요? 변하긴 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산업군들, 마케팅도 상관없고 다른 트렌드의 변화, 다른 거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빨리 변한다고 해도 자동차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년 단위로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아마 2012년도, 11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 잡지가 있어요. 이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카카오톡은 너무 먼 미래를 알아보진 않는다. IT 세상에서는 6개월 뒤에 있는 미래만 예측할 수 있어도 대박을 낼 수 있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배운 경영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6개월? 6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6개월이었으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3개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IT 기술은 정말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IT 기술이 다른 산업군으로 침범하면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설계단에 굉장히 큰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까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뭐 바퀴부터 차체, 뭐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이 설계단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 필요한지 아시죠? 안전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중간중간에 막 삐뚤어진 설계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공장도 좀 철저하게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짓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획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획에 완벽한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기획에 3년이 걸려요. 그럼 이미 IT 쪽에서는 끝나 있어요. 다른 경쟁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는 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무조건 점진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이걸 거야 라고 하는 작고 구린 걸 만들어냅니다. 좀 안 좋은 거, 좀 헐벗은 무언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토대로 점점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 안에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다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A일 거야. 아닌데 B가 맞는 것 같아. C가 맞는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내요. 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뭐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CS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합치되어서 고객이 원하는 방에 발을 맞춰 나가는 과정. 그래서 요렇게도 바꿔보고, 다음번엔 또 요렇게 바꿔보고, 다음번엔 요렇게 바꿔보고, 그래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핏을 최종적으로 좀 가깝게 맞추려는 노력. 이게 이제 점진적인 발전이죠. 자, 이 노력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는 사실 디자이너분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게 될 거면 이런 식으로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요. 근데 디자이너분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 사실 맘만 먹으면 좀만 공부하면 그래서 우리 좀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마케팅 하시는 분과도 우리 대화가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자분들이에요. 개발자분들은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 DB의 테이블이 어쨌는데 API가 어쨌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쨌는데 이 수많은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이 수많은 단어들을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듣다 보면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강요받고 있었던 게 과연 개발 지식이 맞는가?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코딩 실력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요받고 있었던 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의사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판사님 앞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코딩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자분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제 강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문법을 알려드리는 강의는 아니에요. 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보자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파이썬을 배우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개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드나 혹은 다른 사이드, 업무 자동화 이런 사이드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만 공부해서는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 거지?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 거지? 방향성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개발 사이드에 IT 사이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 볼게요. 그럼 개발자들과 우리는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게 되는가? 개발자들에게 진짜 많이 하는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항상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그건 되나요? 그게 되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언제까지 될까요? 이런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은 진짜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두 개의 질문은 개발자를 4,000명을 조사해 봤어요. 4,000명 넘는 개발자들을 설문조사해 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뭘 힘들어하나요? 1번, 이름 짓기를 힘들어한대요. 이건 사실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떼고 2번,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자, 3번, 언제까지 끝나는지 개발 기한 산정하는 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어한다고요. 자, 개발 기한 산정하는 건 도대체 왜 어려울까? 언제까지 끝내는지 말해주는 건 왜 어려울까? 자, 왜 어려운지 좀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저는 그 물건의 작은 부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이것저것 다 만들어주면 저는 그 작은 부품을 끼워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역할은 이 작은 부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작은 부품을 항상 끼워서 완성품을 만드니까 제가 완성품을 만드는구나. 언제까지 끝나는지는 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나.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언제까지 끝나나요? 자, 근데 저는 이 작은 부품을 다 만들었어요. 옆에서 이 큰 부품을 안 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언제까지 끝나나요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1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말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개발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서버에서 뭘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API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이슨에 뭐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기본값이 뜨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야? 끝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죠? 제 주장은 뭐냐면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API가 뭔지, 제이슨이 뭔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이거 막 알고리즘 확률 통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미분적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용어예요. 단어입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단어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발자는 조금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용어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램, 뭐 리액트.js, 뭐 안드로이드, 뭐 CSS, PHP, API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용어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용어의 정의의 꼬리를 따라가서는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 우분투의 장단점이 아니라 우분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세세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우분투란 리눅스고 리눅스란 운영체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운영체제가 무엇인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리액트.js는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란 무엇인지,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이 상위 카테고리의 개념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상위 카테고리의 개념들이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커머스, 플랫폼, 이 수많은 서비스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세세한 내용보다는 위에 있는 큰 지도예요. 그래서 저는 IT 세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렸던 방식, 바다를 이해했던 방식, 바다를 공부했던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 바다, 생각해보면은 지도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다 세계의 지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지도 위에서 여러분들은 바다를 내가 있는 곳, 이 주변으로 배치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바다들은 어떤 바다에 속해 있는지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옆에는 어떤 바다들이 있는지도 공부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 지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남중국해, 뭐 인도해, 뭐 인도양, 뭐 아라비아해 새로운 바다 이름을 들어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바다는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를 기역으로 시작하는 바다의 이름을 외우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바다의 이름을 외우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이름을 암기식으로 공부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엔 지도가 생길까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죠? 결국 IT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IT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지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도를 그릴지를 간단하게만 보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내용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릴 지도는 뭐냐면 개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를 볼 거고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체제는 그리고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거 두 개의 개념을 깊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개를 그렸죠. 이 두 컴퓨터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보면서 컴퓨터를 두 그룹으로 쪼갤 겁니다. 한 그룹은 클라이언트 혹은 프론트엔드라고 부를 거고요. 한 그룹은 서버 혹은 백엔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에 있는 컴퓨터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사소통을 할 때는 중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API와 JS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 살펴볼 거고요. 서버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볼 겁니다. 앱과 웹,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아마 툴일 텐데 이 두 가지 툴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볼 거고 그리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과 SQL이라고 하는 또 언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서비스에 이루어지는 구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볼 겁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를 그냥 맨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it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Git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획과 디자인 사이드의 이런저런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서비스의 큰 지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알아놓으면 개발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렸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지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세한 지도가 필요하면 이 위에서 하나씩 공부하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개발자와 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이 지도에 있는 모습들을 잘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시작은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조금씩 네트워크, API, JSON,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개발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드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IT 지식들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